네,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나 한국 증시나 전통적으로 네. 9월 수익률이 좀 안 좋다라고도 그렇죠. 하고 실제 월 초에 조금 미지근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9월 왜 이런 건지 올해 9월도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9월 이제 3분기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박스권도 지금 한 7월 중순부터 나온 게 3,050부터 한 3,250 요 정도의 지금 선을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장기 모멘텀은 살아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혁신 성장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단기 변동성 요인들이 지금 계속 아마 9월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본다면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방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중 반도체 경쟁에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이 조금 뭐랄까 좀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내적으로 또 본다면은 상법 개정안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재생에너지도 이해관계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회 법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 다 본다면은 아마 9월 말까지는 단기 변동성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시장은 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저는 이제 9월 달 들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8월 내내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9월 달 되면서 좀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느낌이 좀 커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제 9월 17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반도체하고 AI 갈등이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9월은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을 계속 녹화할 것으로 저는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변동성 요인들이 지수를 박스권에 머물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 코스피 5천 얘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지수가 그래도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성장성이 좀 계속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근데 저는 성장 모멘텀은 지금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단기 변동성 때문에 사실 하방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을 좀 정상화하는 작업들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도 이제 이미 느끼고 있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잘 아시는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그래야 네. 대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을 좀 감소시킨다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비 상장사들 좀 퇴출시킨다던가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해줘야 되는 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이 빨리 현실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서 간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자꾸 투자가들의 그 마음을 지금 졸이게 하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주가 좀 확대가 돼야 배당률이 확대가 돼야 저희가 PBR 2배도 좀 저희가 이제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성장 모멘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하방을 좀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먼저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상법이나 세법과 같이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일단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지난밤에 미국의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좀 다소 크게 밑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고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제 나왔던 게 이제 졸트스죠. 그냥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7월 달에 718만 건이에요. 그래서 전 달에 비해서 전달에 734만 건이니까요. 근데 사실 과거에 이게 800만 건대에 있었는데 지금 네. 벌써 100만 건 정도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 나올 또 이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5일 날 고용 보고서까지 생각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우려하는 점은 이거예요.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겼는데 이 균열이 잘못하면은 경제 성장률을 해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는 그런 우려는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미국의 지금 2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잠정치가 벌써 3.3%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원도 지금 3분기 GDP 나후를 2.8%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6월 달에 조정을 하면서 1.6%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라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성장률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생각만큼 안 나온다. 지금 예상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날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실업률이 지금 전달에 한 4.2% 나왔는데 이번 달은 4.3% 나올 걸로 지금 전망치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지난달에 8만 3천 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뭐 수치도 조작됐다 해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맥켄타퍼 노동 통계국장도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한 8만 건 수준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저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계 수치가 너무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라든지 인하 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으로 볼 때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침체는 아닐 것이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이 둔화되면서 어쨌든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6월 달에 보여줬던 점도표는 올해 연말까지 3.9%거든요. 그러니까 25bp 두 번 내린다는 얘기고 2026년 말까지는 이제 3.6%란 말이죠. 한 번 더 내린다는 거니까 내년 말까지 75bp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9월 FOMC에서는 또 이번에 점도표 수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전망치도 이제 수정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FOMC 그 위원들 투표권이 있는 그 참석자들 12명 중에 지금 반 이상이 벌써 지금 트럼프 행정부 라인 쪽으로 벌써 줄이 서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저는 이번에는 아마 3.9%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2.1%인데 벌써 8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갖고 2.15%까지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2.8%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은 기준금리가 4.5%라면 150bp는 내년 말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갖고 만약에 이런 속도로 지금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저는 좀 50bp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미국이 좀 시장이 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준이 좀 속도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 이제 차기 이제 연준 의장으로 가장 이제 유망하게 지금 지명되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당장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지금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그렇다 보면 저는 조금 이번에는 비컷까지 기대를 한번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2026년 말까지는 150bp 정도 내려갔고 인플레이션율 3% 초반까지를 맞춰주는 게 시장이 맞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말까지 올해 이제 9월도 그렇고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하는 그 과창판 지수 수익률이 좀 시장에서 화제이기도 한데요. 네.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캠브리콘 요즘 주춤하긴 했지만 8월 주가 상승률 대단했고 중국 기술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셉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딥시크 사건 이후에 네. AI 종목들은 계속 강세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요즘 또 이제 알리바바가 AI 칩 개발한다고 해서 또 반도체도 또 공격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계속 상용화가 되면서 최근에 로보틱스의 상승률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이 나스닥 과창판이죠. 여기에 사실 보면은 이 세 개의 파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세 개 분야가 모두 지금 미국과 경쟁 관계로 도입돼 있는 상태다.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딥시크 위에 지금 뭐 바이두의 어니봇이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문샷까지 한 20여 개 업체가 지금 딥시크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쪽은 20여 개의 업체가 개발을 더 확대하는 지금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다른 것보다 밸류 체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D램이라든지 HBM 이런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팹리스부터 시작해갖고 장비까지 다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보다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밸류체인을 다 잡고 있거든요. 앞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 팹리스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D램하고 지금 랜드 플래시 여기에다가 AI라든지 파운드리, SMIC 같은 전 세계 점유율 지금 5%, 6%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 이제 AI 반도체 중에서 이제 어센드라든지 캠브리콘, 그다음에 비전테크라든지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에 장비 쪽은 나우라든지 에이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나노 정도는 충분히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이러한 그 자립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력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밸류체인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보틱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상용화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 있다. 네. 미국 같은 데 지금 기술 개발이 지금 일단 우선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기술 개발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용화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지북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애완용 개를 만들었는데 한 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요 시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일단 사고 보기 때문에 2024년도 11월 달에 나왔는데 한 달 동안에 2만 대가 팔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다 보면은 상용화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방산, 특히 방산까지 합친다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는 그냥 상용화를 먼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측면이 확실하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세 개 분야가 지금 아마 중국에서 엄청 빨리 따라오고 있고, 이거에 맞춰갖고 지금 한국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AI 3대 강국, 로보틱스 3대 강국, 3대 강국이 누구겠습니까? 미국, 중국, 한국이죠.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부터 로보틱스까지 이제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과창판 지수가 근데 너무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해서 중국 기술주들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고 조언해 주십니까? 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이 회사들 같은 중국은 되게 아까 말씀드린 상용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고도 많아요. 사고도 많긴 한데 일단 매출이 올라오면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영업 적자는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그 영업 적자 부분들을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또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과장판에 있는 괜찮은 종목들, 저는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뭐 샤오펑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샤오펑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개 얘기하겠죠. 네, 캠브리콘도 조금 조정받으면 전 들어가도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뭐 퓨리오사와 거의 대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에 대한 기술주들도 저는 뭐 들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술주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중국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주춤하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미국 빅테크들 뭐 작년 말부터 거품 논란 계속 있었는데 네. 그걸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AI 거품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 5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품론 얘기 나오면은 아니 중국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한 20년째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산업이 기존에는 미국 독점했어요. 혼자 생산하고 혼자 다 쓰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네. 지금은 딥시크 사건 이후에 글로벌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 글로벌 수요로 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은 지금 시장이 한번 약간 좀 구조적으로 바뀌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뭐냐면은 성장성이라든지 기술적 측면에서 차별화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산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미국 독점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글로벌 독점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빅테크들 특히 매출도 크고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 AI 산업을 담당해주고 이런 밸류에이션이 좋은 회사들은 계속 자본금이 쏠린다는 거죠. 투자가. 근데 반면에 전문 업체들 약간 영세 업체들은 완전히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오픈 AI 이제 그 샘 울트먼 CEO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품이 있다. 네. 그 거품이 다른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AI에서.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차별화는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빅테크들이 더 앞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겠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에서 만약에 빅테크 플랫폼들, 특히 AI 산업에 미국 AI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높이겠다. 어느 나라 국가겠습니까? EU. 빅테크는 없어요. 그런데 빅테크 수요는 엄청 많은 데가 EU고, 그다음에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저희 플랫폼 규제법 들어온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AI 산업은 빅테크가 더 글로벌을 점령하고 미국의 더 성장성을 갖고 간다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 요즘 보시면 장비도 사실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AI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첨단 쪽으로 차별을 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레거시 같은 이제 기타 등등의 반도체들은 뭐 중국이 됐든 기타 국가로 다 이제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반도체 산업도 지금 AI 반도체 또는 하이엔드 반도체에 집중되기 때문에 미국의 AI하고 반도체 산업이 저는 어떤 분을 위해서 이제 중국한테 점령당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기술적 성장성 쪽에서 차별화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을 더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 여전히 뭐 건재하다고 보면 되겠고, 다시 한국 증시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요즘에 딱히 뭐 주도주가 안 보인다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 어디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성장성을 봐야죠. 주도주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밸류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 네. 쪽을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성장성을 본다면은 글로벌 추세하고 그다음에 저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쪽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조정을 받을 때 AI 반도체 플랫폼에 대한 우선 관심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먼저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되어 있는 기기까지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AI 진단까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만 갖고 있는 K-뷰티라든지 K-엔터 쪽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주도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계속 다른 이벤트만 갖고 쫓아다니는 시장보다는 글로벌 추세라든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갖고 한번 저희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 K-뷰티 엔터까지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래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